솔직히 말해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네, 저도 제 평가가 다소 치우쳤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냉정하게 이 작품의 한계와 부족하다고 제가 느낀 부분들을 지적하겠지만, 그걸 떠나서 저는 기대 이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이 정도의 연출과 이 정도의 소재를 다루는 걸 얼마 만에 본 건지 고개를 갸웃하게 만들 정도로 기기괴괴 성형수는 좋았습니다. 이제는 웹툰의 시대입니다. 웹툰의 인기는 과거 IQ 점프로 대표되던 90년대 만화는 물론 과거 만화 시대를 다 합친 것보다도 거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웹툰 작가들이 연예인 못지않은 관심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웹툰 작가로 데뷔하는 것은 거의 신분 상승에 준하는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웹툰 시대가 오기 전에는 그 어떤 작가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허영만이든 이현세든 황미나든 누가 됐든 이 정도의 시대를 만들지도 살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웹툰은 이제 영화로, 드라마로 만들어집니다. 미생은 드라마로 나오며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신과 함께는 영화 2편이 모두 1000만을 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지금도 웹툰 시장에는 무수한 작가들이 자신만의 각본과 연출을 쏟아내어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발전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자연스레 다음 스텝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간 웹툰의 드라마, 영화, 뮤지컬, 연극화는 활발히 이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애니메이션화는 적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니메이션의 수요와 가성비의 문제죠. 웹툰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제작비, 그 제작비에 비해 부족해 보이는 수요, 이는 애니메이션 제작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동용 애니메이션에 비해 성인 애니메이션이 적게 제작되는 것입니다. 이건 애니메이션의 태생적인 문제입니다. 애니메이션이란 제작비를 부으면 부을수록 퀄리티가 상승하는 무척 정직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기기괴괴의 성형수가 참 반가우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있었지만 기대 이상이라고 평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부분이 보이는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해외로 판매가 된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의 준엄한 사태에서 기기괴괴 성형수가 어떤 가시밭길을 걸을지 예측이 되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은 언제나 그렇듯 험난하네요. 험난한 운명을 타고 태어나는 모양입니다. 난이도가 무조건 하드로 고정된 거죠. 오성대 작가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기기괴괴 성형수는 외모 지상주의가 들끓고 성형왕국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대한민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내는 흔치 않은 작품입니다. 쌍수 정도는 수술로 여기지도 않는 지금의 시대에 성형에 대한 공포,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 그리고 광기를 드러내는 이 작품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움은 욕망 그 자체이고 성형수술은 그 욕망을 실현하는 욕망의 도구입니다. 이 작품은 그 욕망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다는 면에서 좋은 작품이죠. 한국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 기기괴괴 성형수 리뷰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포일러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은 시청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리뷰 시작합니다. 작품을 접하는 순간 안타까움의 탄식을 흘려야 했습니다. 기기괴괴 성형수는 카툰 렌더링 방식을 적용한 애니메이션입니다. 보통 게임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탄식을 뱉은 이유는 그 기저에 깔린 제작비의 압박이 간접적으로나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제작비를 메꾸기 위해 3D 기법을 도입하거나 카툰 렌더링을 활용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카툰 렌더링의 단점은 영화 내내 여실히 드러납니다. 우선 캐릭터들의 표정이 매우 부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과장된 표정, 얼굴의 움직임은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서 불쾌한 골짜기까지 다가갈 정도입니다. 또한 디테일한 동작의 묘사가 힘들어집니다. 이 작품에서는 대표적으로 치킨 먹는 장면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직접 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캐릭터가 무언가를 먹는 장면은 표현하기가 힘들죠.
엄청난 제작비를 들여서 만드는 트리플 A급 게임에서도 먹는 장면만큼은 아직도 어색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동작도 어색합니다. 이건 제작비도 제작비지만 제작 역량과 기술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이라거나 여타의 움직임, 걸음걸이 등이 때로는 지나치게 어색하죠. 배경이나 주위 환경과 전혀 조화되지 않는 움직임을 보고 있자면 한숨이 나올 정도입니다. 후반부의 연출이 무척 좋았던 것을 생각해보면 전반부에 이어지는 다소 어색한 동작들은 최대한 줄이거나 어떻게든 극복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러한 한계들이 액션 장면에서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지닌 애정이 크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어쩌면 저는 우리 애니메이션이 단숨에 디즈니 못지않은 완성도를 보여주기를 바라는 비합리적인 희망을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움직임과 표정에서의 어색함을 제외한다면 저는 기기괴괴 성형수의 비주얼적 측면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성형수로 인한 끔찍한 표현들이라든지 후반부의 연출은 전체가 다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지가 설애로 변해가는 과정, 그로 인한 부모님의 변화, 예지가 지닌 공포에 대한 표현들이 전부 뛰어났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진부하지만 소재가 인상적입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은 성형수술을 향한 갈망으로 이어지는데 성형수술에는 두 가지 넘어서야 할 허들이 있습니다. 바로 칼에 대한 두려움과 부작용에 대한 공포가 그것이죠. 성형수술은 외과적 수술이기에 칼, 더 나아가서는 톱과 같은 수술 도구들이 동원됩니다. 얼굴에 칼을 댄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술을 망설이는 경우가 아주 많죠. 또 부작용은 수술을 기피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종종 TV에 나올 때면 공포는 더욱 증대됩니다. 그런 막연한 공포들을 단번에 상쇄해버리는 마법의 소재가 바로 성형수입니다. 성형수는 마치 마법의 물처럼 소개됩니다. 성형수를 쓰고 얼굴을 만지면 피부가 자연스레 움직여서 원하는 대로 얼굴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쉽고 간편하게 성형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성형수의 가장 큰 특징이죠. 예지는 미리 선배에게 당한 서름, 지훈 선배에게 받은 친절과 관심, 그리고 방송에 투입된 자신의 모습이 인터넷에서 박제되는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사실 미리 선배라는 사람이야 워낙 외모로 사람 차별하는 싸구려 인간이니 그렇다 쳐야죠. 예지 역시 미리 선배의 무례한 언행에는 크게 상처 입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는 인터넷에서 악플을 적으면서 스트레스와 열등감을 해소하고 있었고요. 그런 예지를 가장 크게 흔든 것은 결국 지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훈은 예지에게 눈이 예쁘다는 말을 했고 그 말은 예지를 근본부터 뒤흔들어 버렸어요. 예쁘다는 말을 더 듣고 싶다는 욕망, 그리고 이 작품의 주제를 함축한 대사, 사랑을 받고 싶었다는 말과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는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 예지의 모습을 캡처해서 조롱하고 있으니 예지가 버티지 못할 만도 하죠. 미를 향한 예지의 갈망은 곧 성형수의 사용으로 이어집니다. 마침 운 좋게 얻게 된 성형수를 써본 예지는 곧장 다음 단계를 밟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예지의 솜씨가 좋지 못해서 얼굴이 성형티 팍팍 나는 외모로 변했지만 예지의 입장에서는 천지개벽 수준의 사건입니다. 예지는 부모를 핍박해서 2억이라는 거액을 얻어내 전신의 성형수 시술을 받고 아름다운 여자 설애로 다시 태어나죠. 재미있는 건 예지가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뚱뚱하고 못생겼던 시절의 예지는 밖에서는 자기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하는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무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터넷에 악플을 쓰며 비루한 자존감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예뻐지자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냅니다. 외모를 투자로 생각하고 자신의 외모를 하나의 자산으로 여겨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곧장 남자들과 만남을 유지하고 더 돈 많고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파티에 참석하는 예지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전율하게 만듭니다.
말하자면 예지라는 사람은 애초부터 외모 지상주의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경박한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외모 이외에 다른 것으로는 자존감을 전혀 채울 수 없었던 사람. 가진 거라고는 발레하던 시절에 얻은 외모에 대한 열등감 뿐이고, 외모를 성형수로 채우자 이번에는 세상 모든 남자들을 벌레, 거지, 수준 낮은 놈 정도로 여기고 남자들의 재력, 수준에 대해 품평하는 모습이 일품입니다. 자신을 비웃고 인터넷에서 조롱하던 쓰레기들과 완전히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을 지녔다는 것을 인증한 거죠. 예지에게 부족한 것은 교양과 인성, 품성과 같은 요소입니다. 하긴 원래부터 악플이나 쓰던 인간이었죠.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 작품이 예지를 단 한 번도 옹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번 정도는 예지의 태도를 정당화하는 시도를 할 법도 한데,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지를 쓰레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지의 불쌍함을 긍정하면서도 예지를 동정하지는 않는 것,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장점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운운하는 가식적인 캐릭터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성이니 교양이니 품성이니 운운하며 예지에게 당신은 아름다운 존재 따위의 헛소리를 늘어놓는 캐릭터도 없고 그런 태도도 보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내면이 채워진 인간이라면 결코 예지처럼 살지 않거니와 그런 소리를 늘어나 봐야 예지 입장에서는 계속 강아지가 짖는 소리로 들릴 겁니다. 강아지 짖는 소리는 귀엽기라도 하죠. 흐름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성형수 과다 사용으로 뼈만 남은 예지의 모습은 그야말로 성형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형상화한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또 시수라는 여자를 덮쳐서 살해하는 예지의 광기, 그리고 예지가 내뱉은 대사, 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는 그 대사가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짧은 대사이지만 인간이 지닌 비겁함과 더러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시술사는 나쁜 인간입니다. 돈만 탐하는 인간이죠. 하지만 예지 같은 살인마에게 그런 소리를 들을 이유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자식을 위해서라면 살도 내주는 부모들과 나중에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두려움, 성형수 부작용으로 얼굴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환각을 보며 부모에게 살을 내놓으라고 외치는 예지의 미쳐버린 이기심과 폭력성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표현들은 너무 훌륭해서 몇 번이고 다시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내적인 욕망과 두려움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외모 컴플렉스를 지닌 루저들의 광기 어린 참극입니다. 지훈의 정체는 충격적입니다. 예지와 마찬가지이지만 예지를 훌쩍 뛰어넘는 광인이죠. 예지는 어렸을 때 발레하던 기억이 지금의 광기를 낳았다면 지훈이 언급하는 과거는 훨씬 더 선명합니다. 그리고 저도 동의했어요. 착하고 성실해도 혀를 차는 사람들, 얼굴이 못생겼으면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죠. 거짓말을 하고 친구를 따돌려 왕따로 만들어도 예쁨 받는 사람, 현실에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외모 하나로 인정받고 성공하고 좋은 인상을 주고 그 좋은 인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이면이라는 걸 완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이 작품이 설득력을 지니는 것이죠. 지훈의 정체와 지훈의 비밀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뻔하기는 해도 이 정도면 훌륭해요. 저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싱크대 아래에 누군가가 갇혀있는 줄 알았습니다. 허벅지로 싱크대 아래를 치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런 표현들이 좋았습니다. 지금 제 말을 이해하기 어려우시다면 작품을 직접 감상하시죠. 이 부분은 발설하지 않겠습니다. 지훈이 아름답다고 말한 것은 결국 눈동자였습니다. 가짜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지훈의 말. 스스로 가짜가 되어버린 존재가 진짜를 갈망하는 이 아이러니야말로 이 작품이 도달한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집착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은 무기입니까? 적어도 아름다움을 무기로 쓰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예지의 이야기는 다소 과한 광기를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들 역시 그 광기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 작품은 그런 부분에서 훌륭합니다. 저는 기기괴괴의 성형수가 분명한 수작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앞에서 언급한 비주얼적 측면에서의 문제, 그리고 사운드의 문제만 없었다면 저는 7점 이상의 높은 점수로 이 작품을 평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용의 훌륭함은 일부분 원작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한국 애니메이션이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포 장르의 애니메이션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 작품은 평가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기기괴괴 성형수에 대한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지훈의 후반 진행이 다소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훈이 원하는 것은 예지의 눈, 그리고 예지가 지훈의 집으로 자연스럽게 오도록 프로포즈할 상황까지 참고 견디며 덫을 팠다는 것은 지훈의 용의주도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나 싶어요. 어차피 예지는 지훈에게 푹 빠진 상태였으니 좀 더 일찍 집에 초대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하긴 지금처럼 연출하는 게 지훈의 캐릭터에 더 어울릴 수도 있죠. 사소한 불만에 불과했습니다. 라이넬 컬처 쇼크, 오랜만에 외모 지상주의를 이야기하는 좋은 애니메이션을 보았습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한국 애니메이션이 계속 나와서 언젠가는 우리도 뛰어난 작품들을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